박규락교수입니다. 이번은 북한 급변 사태와는 두 번째입니다. 아마 지금까지와 다른 말씀을 들을 겁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해서 심각한 혼란이 야기될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북한도 우리 영토니까 우리의 행정력이나 군대를 보내어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국제사회는 한국과 북한을 유엔에 가입한 별도의 국가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내정 간섭 또는 침략이 되고 한국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중국이나 일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시됩니다. 결국 통일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북한의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 정부가 남한과의 통일을 원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이외에는 통일할 방법이 없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북한에서 남한과의 통일만이 북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지도 세력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서 통일을 추진하고 여기에 남한이 호응해야 통일이 된다는 것이요. 병아리가 먼저 안에서 껍질을 깨려고 할 때 어미닭이 바깥에서 껍질을 깨어 함께 힘을 합침으로써 병아리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독일 통일이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1989년 동구권에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동독을 탈출하는 주민이 증가함과 동시에 당시 동독 집권당이었던 사통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89년 10월 18일 호네커 당 서기장이 사임함으로써 정부의 통제력이 상실되었습니다. 11월 9일 베를린 장벽까지 무너졌죠. 북한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급변 사태와 유사한 상황이 동독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독은 동독으로 진입하거나 통일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동독 스스로가 1989년 11월 13일 인민회의를 소집해서 새 의장과 새 총리를 선출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동독의 신임 총리인 한스 모드로가 서독과의 통일만이 동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독 콜 총리와의 회담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 서독은 오히려 섣부른 통일이 위험하다면서 주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1989년 12월 19일 동서독은 독일 통일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협력 및 근린 공동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통일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통일 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3조를 근거로 남한으로 편입하는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의 공식적 통일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통일헌법 초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남과 북이 민주적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확정한 다음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정부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일헌법 초안에 합의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통일헌법 논의 과정에서 심각한 이견이 발생할 경우 통일 자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한국 내에서도 헌법 초안이 합의하기 어려운데 분단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쉽겠습니까? 국호, 국기 등을 합의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동독의 경우 1990년 3월 18일 총선을 실시하여 서독과의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독일 동맹당이 48.1%의 승리를 얻어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통일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겁니다. 이때 독일 동맹당은 독일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1949년 제정된 독일 헌법에 적용을 받는 지역, 서독 지역입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추가 가입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당시 총선은 독일의 헌법 제23조를 적용하여 편입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통일 헌법을 만들어 통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였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의 편입을 선택한 겁니다. 만약 통일 헌법을 제정하는 절차를 선택했다면 독일 통일도 그 과정에서 어떤 암초를 만나서 좌초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예멘의 경우가 통일 헌법의 절차를 거쳤으나 또다시 분리된 사례이지요. 이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독일 통일은 합의에 의한 통일이었습니다. 통일에 관한 재반 절차를 결정한 것은 동독의 국민과 정부였지 서독의 국민과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동독이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의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동독 출신이듯이 통일 후 동독인이 차별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마 동독인들에게 물어도 자신이 흡수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소독인에게 물어도 같이 답할 겁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북한의 새 지도부가 등장하여 조기에 안정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그 지도자가 남한과의 통일을 선택하도록 하는 겁니다. 남한이 일방적으로 통일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곤란합니다. 긴 호흡을 갖고 설득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새로운 북한 정부가 남한으로 편입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북한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확정하는 겁니다. 결국 북한의 급변 사태를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하여 한국이 준비해야 할 일은 북한의 지도층과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고 그 중에서 누가 남북 통일을 바라면서도 리더십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죠. 당연히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은 장기적이면서 꾸준한 투자가 전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해왔거나 하고 있나요? 또한 통일 절차에 관해서도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일 헌법을 토의하는 순간 통일은 멀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새 지도부와 주민들의 자존심을 철저하게 보호해줘야 하고 실제로 통일이 되더라도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독일과 한국은 상황이 달라 라면서 이러한 방식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독일만이 통일에 성공했고 독일이 선택한 방식 이외에 현실적인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북한만 붕괴되면 바로 통일이라고 말하는 대신에 독일 통일의 사례를 철저하게 연구하여 북한과의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인 방법론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